가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신의 미래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직원 채용함. 전 직원 정규직. 정년 70세.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45분 퇴근. 야근 없음. 휴가 140일. 육아휴직 3년. 5년마다 무료 해외여행. 이런 글을 보면 정말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실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직장이 있기나 할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다간 거들나기 십상이 아닐까요? 문제가 생기는 기본적인 이유는 사물을 두루뭉술하게 이해하고 대충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완벽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강박관념 역시 이를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때론 역발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럴 때 종종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필요한 건지도 모릅니다. 한데 진중하다고 여겨지는 자리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경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나 한다고 태박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역발상으로 독창성을 도모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생뚱맞은 소리라고 그저 넘겨버릴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나락이 맞는 말이나 통상 신나락이라고 편하게 많이 쓰므로 여기에서는 신나락이라고 표현하기로 합니다. 당신은 운동화를 제조하는 기업을 별 문제 없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운동화 시장이 고기능성 운동화 쪽으로 옮겨갑니다. 에어로빅 운동화를 판매하기 시작한 리복에서 이런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농구화로 돌풍을 일으킨 나이키가 그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운동화 시장은 가볍고 기능이 좋은 고기능화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라톤 운동화는 한 짝에 300에서 400g으로까지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가볍고 기능이 좋은 운동화 시장은 나이키를 비롯한 글로벌 브랜드들이 과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신의 회사는 점차 쇠락해갈 운명에 처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게 이를 타개해 나갈 아이디어를 구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서 전혀 씨알도 먹히지 않을, 즉 귀신 씨나락 까먹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순간 번개를 맞은 듯한 느낌이 확 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채택하였고 어려움을 벗어나 승승장구합니다. 이런 귀신 씨나락 까먹는 아이디어는 무엇이었을까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란 우스꽝스러운 말, 엉터리 같은 일, 그리고 비현실적이며 공상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아무런 제재 없이 이런 말들을 잔뜩 늘어놓고 그 중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협상 파트너가 사오정인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팅하기 전에 귀를 파준다. 손오공, 저팔계, 삼장법사로 변장하고 친근감을 느끼게 한 다음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어 계약을 성사시킨다 등 말도 안 되는 답을 늘어놓는 식인 거죠. 하지만 이처럼 헛소리 같이 들리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는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메커니즘의 첫 번째 단계인 일체의 고정관념을 깨뜨린다를 거쳐 나오는 일종의 원자재인 셈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집행 가능한 아이디어인지 어떤 그릇에 담아 기획으로 발전시킬 것인지 고민하기 전 그냥 쏟아내는 날 재료라고 보면 됩니다. 첫째, 진실한 테마를 모으고, 둘째,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을 때까지 생각하고, 셋째, 중요한 힌트를 깨달은 다음 마지막으로 가설의 실증에 이르게 한다는 아이디어 발상의 전 과정을 통틀어 맨 처음 내뱉게 되는 싱싱한 아이디어를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는 이성의 테두리 밖에서 움직이는 원초적인 싱싱함으로 팔딱팔딱거립니다. 황당무계하고 엉뚱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무시해버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몇 가지 실제 사례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에서 자주 거론되는 파이프라인 우화 역시 그 대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샘에서 물을 길러오는 것은 공급이 한정적이라 수시로 발생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항상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샘에서 자동으로 물이 저장 탱크까지 오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되든 안 되든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이 생자료에서 출발하여 샘물이 자동으로 저장 탱크에 오게 하려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파이프라인 설치에 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할 텐데 어떻게 조달하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비난의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 생각의 범위를 넓혀갑니다.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하자는 방안이 제시될 것이고 이어서 다시 어떻게 상환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물을 1년 내내 항상 판매할 수 있으므로 그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물론 수익으로 남게 된다. 이렇게 자신의 자금을 들이지 않으면서 또한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지도 않으면서도 자동적으로 정기적인 수입이 들어오게 되니 꽉 먹고 알먹는 셈이다. 게다가 일정 금액을 넣으면 일정량의 물이 공급되도록 자동 판매 장치를 설치하면 판매를 위한 인건비도 들지 않는다.
한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동 수익 시스템이라는 방법을 제시해도 이와 같은 길을 선택하는 걸 주저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애플의 아이폰 개발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던 태블릿이었습니다. 어느 날 잡스는 MS의 한 엔지니어의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 참석하게 됩니다. 파티에서 그 엔지니어는 자신이 개발 중인 태블릿에 대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잡스는 그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완성된 제품의 모습을 그리면서 역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날 잡스는 애플의 기술자들에게 내용을 설명해주고 독특한 스타일의 태블릿을 개발하자고 했습니다. 이때 기술자들은 어쩌면 귀신 씨나락 까먹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터치스크린 기능을 개발해냈기 때문이죠. 한데 스티브 잡스는 한술 더 떠 화면 전환을 터치스크린으로 하는 기능을 확대 적용하여 손바닥만 한 기기에 이를 적용하고 통화는 물론 인터넷까지 가능한 폰을 구현하자는 발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바꾸는 아이폰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사례는 서산 간척지 사업에서 적용된 사례입니다. 현대건설은 천수만 AB지구 간척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충남 서산과 홍성 태안을 연결하는 방교제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빨라진 유속 때문에 쏟아 부은 흙더미들이 속절없이 물살에 쓸려 내려가는 바람에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베를린 장벽과도 같은 거대한 장벽을 만들어 물길을 막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물막이에 대한 귀신 씨나락 까먹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제작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이를 설치하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라는 반론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최종 아이디어를 냅니다. 일명 정주영 공법이 탄생한 것입니다. 마침 울산의 고철로 사용하기 위해 해체 준비 중이던 22만 톤급 폐유조선을 그 장벽으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유조선 두 척을 끌고 와서 물을 넣어 가라앉혀 빠른 물살을 막아냄으로써 방조제 공사 막바지인 물막이 공사에 성공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켓 대신 새총으로 위성을 쏜다는 엉뚱한 발상을 현실로 만든 사례입니다. 요즘은 그리 흔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새총으로 새를 잡는 방식이 꽤 유행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를 고무줄로 당겨 목표에 날리는 것이죠. 그런데 누군가 이런 새총과도 같은 것으로 로켓을 쏘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를 했었나 봅니다. 이렇게 되면 로켓을 지상에서 일정 높이까지 올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엉뚱한 발상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성을 새총처럼 생긴 가속장치를 이용해 발사체를 성층권까지 쏘아 올리는 신개념 위성발사 방식이 2026년 현실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스핀론치사는 무게 약 200kg 위성을 2만 피트 상공까지 보내기 위해 새총처럼 생긴 이와 같은 장치를 개발하였는데 22년도에 시행된 10번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끝냈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의 로켓 발사기를 이용한 방식보다 더 큰 힘으로 발사체를 쏘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면 반드시 그 문제가 발생한 것과 다른 세상, 이를 패러다임이라 일컬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라야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상천외한 발상은 늘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나 사고의 틀에서 접근하여 바람직한 것을 찾아내는 방법이죠. 세상 뒤집어 보기와 같은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말머리로 돌아가 당신의 회사가 난관을 극복하도록 만든 그 귀신 씨나락 까먹는 아이디어를 밝혀봅니다. 그것은 운동화를 무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화의 경량화라는 대세를 거스르는 완전 역발상 아이디어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개뿔 같은 소리라며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연한 논리는 반대 의견을 가라앉혔습니다. 우선 사회적 트렌드로 자리 잡은 건강 열풍에 주목합니다. 건강 열풍의 첫 단계는 다이어트로부터 출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매우 관심이 높지만 정작 운동은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 방점을 찍습니다. 거기다가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모래주머니를 종아리에 차고 다니는 모습에서 아이디어를 확장합니다. 이는 운동화를 무겁게 하여 다이어트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무거운 운동화가 건강에 좋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다이어트 브랜드 운동화를 내놓습니다. 이 운동화는 한 짝이 1.1에서 1.4kg입니다. 이 신발을 신고 30분 동안 걸으면 40분 동안 등산이나 축구를 한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수백 번 검사하고 보완해 만든 이 신발은 다이어트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직장인과 여성층의 결핍을 제대로 충족시켜주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따로 시간을 내어 운동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운동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소비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통찰해낸 것입니다. 문제를 재해석해낸 좋은 사례입니다.
실제 이 운동화를 개발해낸 곳은 부산에 있는 아이손이라는 회사입니다. 가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현재 사업을 하고 있던, 하고 있지 않던 자신의 미래로 보내는 편지입니다. 직원 채용함. 전 직원 정규직. 정년 70세. 오전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45분 퇴근. 야근 없음. 휴가 140일. 육아휴직 3년. 5년마다 무료 해외여행. 월급 동종업계 대비 10% 높음. 보거나 연락 또는 상담은 금지하고 있어. 이런 글을 보면 정말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네요. 실제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직장이 있기나 할까요?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다간 거들나기 십상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딱 이렇게 경영하는데도 창업 이래 적자 없이 2021년도 기준 연매출 3,600억 원의 기업이 있습니다. 독보적 기술력을 가졌거나 블루오션의 사업 아이템을 확보한 기업도 아닙니다. 오히려 레드오션으로 분류되는 전기 설비 제조 분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에 쓰이는 전기용품 사업이 메인이고 건축에 쓰이는 수도용품 사업이나 가스용품 사업을 부수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상식적이지 않은 기업이 바로 일본의 미라이공업입니다. 창업주 야마다 아키오의 인간 내면에 대한 솔직한 시선이 만들어낸 통찰력의 기적이라고나 할까요? 그가 한 말을 곰씹어보세요. 일본에는 600만 개의 회사가 있고 이 중 연간 4천만 엔 이상의 충분한 수익을 올리는 회사는 3%에 불과하다. 이 말은 곧 일본 기업의 97%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기업이라는 뜻이다. 이런 회사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정신으로 돈을 못 버는 97%와는 반대로 간다라는 원칙에 따라 사원들이 일하는 것을 기록하는 타임리코더를 폐지하고 잔업도 금지시킨 사람입니다. 성실함을 강요하는 기존 기업의 경영 방식을 통찰한 데서 나온 신념인 거죠. 여기에 인간에 대한 통찰이 더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만약 창업을 하신다면 미라이공업에서 우선적으로 배울 점은 97%에 해당하는 돈을 제대로 못 버는 회사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갈 필요가 없다는 것, 두 번째로는 사업 아이템이 절대 블루오션이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임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와 함께 귀신 신나라 까먹는 아이디어를 통한 날 자료를 창출하도록 격려하고 그런 다음 역발상과 통찰력을 키워가며 회사 경영에 수시로 접목시켜가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어떤 일에 도전하든 항상 여러분의 기적같은 성공을 기원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